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셨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살펴보시죠. 크게 제가 그냥 임의로 선정을 한 거지만 아마 궁금해하시는 대표적인 질문들을 제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다른 코인도 다 지금 재미없죠. 근데 특히 이더리움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정말 어떻게 보면 주류를 이루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팔았다 카더라. 안 좋은 소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왜 이왕이면 투자하실 때 긍정적이 되는 게 그토록 중요하냐. 대놓고 그냥 맹신한다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부정적인 것보단 긍정적인 게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 트럼프 아들이 이더리움을 팔았다고 카던데 왜 팔았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찾았습니다. 네 번째, 트럼프의 관세 전쟁. 최종 결과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제가 예전에 책을 추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미 다 보셨다는 분이 계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 한번 이것은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미용실을 갔는데 이 잡지를 보면서 떠올랐어요. 저도 이제 나름 크리에이터 아닙니까? 시상이 떠올랐는데 뭐냐? 이더리움 끝난 거 아닌가요? 제가 최대한 이것을 좀 비유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좋거든요. 1975년도에 현대자동차에서 포니를 출시합니다. 포니 알고 계시죠? 그보다 한 5년 전에 앞서서 1970년도에는 서울과 부산을 잇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년간은 포니도 없고 차량이 얼마나 다녔겠습니까? 제가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것을 레이어 1, 레이어 2를 고속도로에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고속도로는 완공이 이미 완료가 된 지 좀 됐죠. 근데 지금 포니 자동차가 얼마나 다니냐를 보면요. 거의 안 다녀요. 폰이라 하면 자산 토큰화 시대가 온다면서요. 근데 자산이 토큰화 된 거 굳이 어렵게 두 개를 찾아보자면 미국의 국채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정도고, 근데 이것도 전체 미국의 국채 시장,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이 외환 화폐 시장을 보면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다에다가 물 한 바가지 찌끄릴 정도밖에 안 돼요. 포니가 등장한 건 맞는데 차량이 안 다녀요. 특히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특히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레이어 2가 많잖아요.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인프라가 초과 공급, 과잉 공급이 돼서 다 깔린 겁니다. 전 세계 이더리움 레이어 2가 다 깔렸는데 다니는 차량을 찾아보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이게 이더리움이 처한, 사실은 이제 다른 체인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이더리움이 이게 더 심해요. 이더리움 레이어 2, 그러니까 망만 깔아놓고 차량이 다녀야 그 고속도로 주위에 상점도 생기고 주유소도 생기고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5년, 10년 후에도 그럴 거냐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아니다. 엄청난 전 세계 이제 지금 국채만 하지만 증권도 아니면 이제 부동산도 가치가 있는 NFT가 될진 가치 있는 모든 것들, 화폐도요. CBDC 스테이블 코인을 다 이 망 위에 얹는 거예요. 이더리움 망이 5년, 10년 후에 전 세계 토큰들의 엄청난 통행량, 물동량을 기록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죠.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아요. 차량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끝났네, 망했네, 쓸데가 없네. 실은 쓸데가 없다는 말은 제가 2018년, 19년도에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고 2015년, 14년에는 실은 이더리움 자체가 없었습니다. 2015년 저 하반기나 돼서야 이제 나왔거든요. 어찌됐건 그래서 망했다가 있고 그래? 쓸데가 나중에 있지 않겠어 하고 바이 더 딥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존버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뿐이에요. 투자는요, 이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확실히 벌어질 것이라고 본인이 확신을 하는 것,
이거 100%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위험을 무릅쓰고 내 피와 땀과 눈물을 던져버리는 행위 자체가 이게 투자입니다. 확실한 것은 세상에 사실상 없죠. 뭐 땅에 묻어두지 않는 한 뭐 그런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더리움 ICO 했던 고래가요. 4월 들어서 700만 달러 이상을 팔았다. 근데 이 사람 고래가 누군지 모르지만 해당 물량의 평단가는 0.31달러. 근데 최근에 폭락을 해서 1543달러거든요. 0.3달러. 우리 돈 한 400원 주고 샀답니다. 근데 이것을 최근에 뭐 200 몇십만 원 주고 팔았다. 지금 이걸 계산해 보시면 5,000배입니다. 5,000배 오른 거예요. 1억을 투자했으면 10년 있어 보니까 1억이 5천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고 말씀드렸죠. 싸게 사서 비싸게 잘 팔고 있네요. 두 번째 고래죠.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을 보유를 했는데 9시간 동안 1,400만 달러를 팔았다 카더라. 사실 이거는 사실이 맞아요. 왜냐하면 온체인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끌고 온 거예요. 근데 폭락이 되는 시점에 이런 기사를 왜 이렇게 누군가 뿌리는 듯한 느낌은 들진 않으실까요? 뭐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고래는 9,500개의 이더리움을 팔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29,000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보유를 했고요. 9,500개를 팔았는데 여전히 29,000개를 보유했다. 계산을 해보면 들고 있는 이더리움의 25% 분량을 팔았습니다. 몇 배의 수익입니까? 5,000배. 잘 견딘 거죠. 10년을 견딜 자산 사서 잘 판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잘한 거죠. 우리도 이렇게 실현해야 돼요. 우리 지금 장기 물량세가 뭐 10% 정도 빼가지고 어디 그냥 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코인들 잘 보관했다가 10년 후에 파십시오. 이렇게 수백 배, 뭐 이때는 이제 수천 배지만 수백 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왜 이왕이면 그렇게 긍정적인 투자 마인드를 강조를 하시는 거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부를 얻는다. 100% 이렇게 되겠습니까? 뭐 비관론자라고 해서 다 뭐 맞추고 낙관론자라고 해서 다 부자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봐요. 왜요? 비관론자가 비관하는데 해당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를 사겠습니까? 절대 안 사겠죠. 그러니까 부자가 될 확률은 거의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맞추면 명성을 얻겠죠. 낙관론자는요. 폭락과 조정에서 낙관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냥 개의치 않고 산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확률이 높은 거예요. 뭐 이제 다 끝났다. IMF 때 뭐 저 강남에 집 뭐 이렇게 쓸어가면 뭐 많이 올랐겠죠. 2008년도에 막 그냥 집을 뭐 묶고 더블로 갔으면 큰 돈 벌었겠죠. 코로나 때도 뭐 단기 조정 심했잖아요. 그때 그냥 막 묶고 더블로 간 사람들은 아마 돈을 많이 버셨겠죠. 그리고요. 결국 모든 자산 가격은 둘 중 하나입니다.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근데요. 미국의 그 주식의 자산 시장의 역사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단 한 번도 회복을 못했던 위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결국에는 다 회복했습니다. 기간의 차이는 있죠. 특히 제일 길었던 게 어떻게 보면 그 1929년 30년대에 있었던 미국의 그 세계 대공황이에요. 이건 거의 15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외하면 세계 대전이건 9.11 테러건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건 코로나건 지금은 이게 관세죠. 결국에는 다 일시적이었습니다. 결국 낙관적이면 이제 뭐 우리나라 주식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의 제대로 된 회사들 물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뭐 미국 주식이라고 다 오른 건 아니거든요. 사놓고 묵혀놓고 오래만 있으면 차라리 잘 모르면 그래서 지수에 투자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뭐 S&P 500 지수, 나스닥 100 지수. 반문하실 수도 있죠. 그래도 진짜 지구 대멸망 올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제2의 팬데믹이 또 한 번 터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지구가 대멸망을 하면요. 어쩌겠습니까? 그때 가서 지구가 진짜 다 망했는데 그때 가서 뭐 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냥 저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을 맨날 저는 오히려 저런 것들이 나중에 결국은 V자 반등이 나오든 뭐 L자 했다가 나중에 오르든 결국 오를 수 있는 자산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질문 계속 던지셔도 제 답은 사실 똑같습니다. 결국은 뭐냐? 소신이고요. 내 확신이요. 내가 그냥 주관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이거 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에 전혀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남 좋은 일 다 시킵니다. 소신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는데 누구 손가락으로 합니까? 내 손가락입니다. 벌어도 내가 벌고 잃어도 내가 잃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그 투자 마인드가 안 돼 있으면 사실 투자는요. 아마 좋은 결과를 내시긴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잃으면 잃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란 이런 각오로 배짱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진짜 다 잃거든요. 진짜 다 잃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이거 뭐 파산 2번, 3번 이상 하지 않으면 진짜 투자자가 아니다. 그런 말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아, 이렇게 하면 진짜 죽겠구나, 다 잃겠구나 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위험을 해지하고 회피할 수 있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연륜 있는 투자자, 잃지 않는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방법이 다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아들이 이더리움을 왜 팔았나요? 이제 어제 기준으로 이게 지금 기사가 이미 또 나왔거든요. 무슨 얘기냐?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이더리움 자산 매각을 부인합니다. 근데요, 팔았다 분명히 보도가 나왔잖아요. 알캄이라고 하는 분석 업체가 이거 분명히 보도를 했습니다. 하필 시장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런 기사가 맨날 나오네요. 살펴봅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지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대변인이 나와서 그러한 보도를 완전히 부정확하다 일축했습니다. 그런 일 전혀 없다. 우리 하나도 판 적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회사 관계자가 이런 얘기 했어요. 이거 지금 디크립트, 뭐 코인데스크 같은 영문 기사 보시면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주식도 매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영어를 번역해서 그런데요. has not sold any positions. 포지션을 그냥 주식으로 이게 번역을 해버린 것 같은데 주식이 아니고 지금 코인입니다. 우리 코인 한 개도 안 팔았습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알캄에 대해서 이거 좀 예전에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알캄은 크립토 분석 업체예요. 그러니까 정보, 뭐 데이터 이런 제공해주는 업체인데요. 누가 투자를 많이 했냐? 쉽게 말하면 월가의 힘 있는 금융기관들 혹은 그 마켓 메이커들, 투자하는 VC들, 심지어 여기 보시면요. 코인베이스, DCG 그룹, 윈터뮤트, 샘 올트먼은 뭐 오픈 AI 만든 친구죠. GSR은 중국계 탁월한 VC입니다. 투자하는 회사고요. 팀 드레이퍼도 있어요. 제가 이 친구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이거는 사실 저의 어떤 감이기 때문에 근거를 말하라 그러면 좀 애매해요. 근데 정확한 정보 95%를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분석 업체니까. 근데요. 5%, 어쩔 때는 2%, 3%, 100개 중에 2개, 3개는요. 이상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뭘 하나 던져 섞어놔요. 이거를 일반인들이 파악하기는 제가 볼 때 거의 어려워요. 저도 이걸 한참 있다가 뒤져본 다음에 이걸 봅니다. 무슨 얘기냐? 알캄에서 이걸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수요일에 팔았다. 그 지갑이 팔았어. 5,471개 이더리움 매각한 것으로 뭐라고요? 보이는 지갑을 트럼프가 지원하는 기업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뉘앙스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보시면 뭐 우리나라 그 코인니스 앱에서도 이렇게 떴잖아요.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소가 추정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추정된다, 예상된다,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런 표현들을 조금은 조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카더라잖아요. 이게 카더라입니다. 세력들은요. 이거 음모론으로 생각하시면 코인장 떠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폭락할 때요. 항상 대부분 지구 대폭발 뉴스를요.
일부러 이렇게 흘려보내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요. 아, 세력들 맞아. 그 친구들 나쁜 친구들이야. 시장을 교묘하게 조작하는 경우가 많고 불법과 합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극도의 공포의 도가니탕에서 이 뉴스 퍼드를 딱 터뜨리면 또 먹혀요. 안 먹힐 것 같은데 또 먹히고 또 먹히고 또 먹혀요. 얘네들이 이거를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들려요. 이더리움을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서 뺏어야 돼요. 왜? 전 세계 뭐 자산 토큰 한다면서 이더리움 위에다 이미 블랙락 저기 뭐 프랭클린 템플턴 뭐 피델리티 이미 다 그 펀드들 올려놨어요. 국채들 달러들 거의 다 올려놨습니다. 이더리움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그 친구들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기관에서 이더리움 필요해요. 그러면 근데 뺏어야죠. 뭐 어떻게 이거 뭐 그 뺏어야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밑장을 쭉쭉 빼는 거예요. 너 이래도 안 팔래? 이래도? 이래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증거를 대봐. 그럼 좀 애매합니다. 여기 22년도에 테라루나 그 뭐 블랙락이랑 시타달이 뭐 이렇게 공매도 쳤다며요. 정황상 증거는 있는데 뭐 그 친구들이 증거를 남겨놨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지난 한 4년에서 5년간 XRP와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라고 실은 예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지금은 이더리움 순서예요. 자, 보십시오. 이 알캄 CEO가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의 지갑이 검증된 월드 리버티 지갑 주소와 입금 주소를 공유한다 하더라. 그리고 디크립터 이건 이제 언론사입니다. 해당 지갑이 최소한 월드 리버티 프로젝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연관이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같은 주소는 실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프로젝트와 관련이 없는 주소인데 이거 별도의 주소인데 왜 입금 주소를 공유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답변을 안 합니다. 자, 이거를 쉽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A 지갑과 B 지갑은 별도의 지갑입니다. 다른 지갑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지갑이 코인베이스 프라임 뭐 미국에 있는 뭐 기관들이 코인베이스 많이 쓰거든요. 코인베이스 입금 주소를 같이 쓰고 있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두 개의 주소가 왠지는 몰라요. 근데 입금 주소를 같이 공유한다. 밀접하게 연관된 건 맞아요. 자, 고로 A 지갑은 B 지갑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추정된다는 괄호 열고 닫고 굉장히 작게 적어 놓습니다. 고로 A 지갑에서 이더리움을 팔았다면 B 지갑에서 이더 판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땅땅땅 결론을 추측성 보도를 이미 전 세계에 뿌려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짜증나게 코인이 무너져 있을 그때. 이게요.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비트코인 ETF 승인됐습니다. 오보했었잖아요. 뭐 블랙락, 뭐 SEC의 트위터 X 계정이 해킹이 됐었고요. 블랙락이 예전에 뭐 XRP ETF를 신청했다 하더라. 이게 23년 11월인가 기사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SEC가 뭐 각종 뭐 소송 뭐 리플부터 해고 크라켄, 코인베이스 지금 다 취소했잖아요. 테라루나 FTX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디스코 팡팡에서 붙잡고 안 떨어지려 잡고 있잖아요. 누가 그냥 구두발로 손을 계속 밟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안 떨어지냐? 이래도 안 떨어져. 계속 흔드는 거예요.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열차 다시 출발합니다. 이 다음에 상승장은요. 뭐 언제 올지는 전 몰라요.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전 이어질 거라 보는데 눈썹을 휘날릴 만큼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또 엄청난 빚을 내서 들어올 테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트럼프 관세 전쟁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동생이 그 오후 5시 하는 같은 채널입니다. 동생이 이 뭐 6월 달에 지금 생신이 얼추 겹친다고 합니다. 뭐 언제가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결국 합의를 근데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걸 무조건 안 하면 둘 다 죽습니다. 지금 뭐 100% 그냥 10% 20%만 해도 이게 그 업체들에게요 엄청난 타격이 가요. 그러니까 이 두 정치 지도자들 이게 아무리 시진핑이어도 아무리 뭐 공산주의라고 해도
자본주의 그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이게 뭐 트럼프도 탄핵 얘기가 벌써 나왔었잖아요. 이게 안 돼요. 그냥 근데 문제는 이 합의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질질 뒤로 늦춰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 어제 이미 들으셨잖아요. 중국에서 야 니들 우리 125% 때렸어. 뭐 그럼 나도 125%다. 서로 이제 거의 뭐 뺨을 넘어서 이제 진짜 칼로 서로 찌르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관세 전쟁이 제 입장입니다. 관세 전쟁이 계속되면서 긴장과 불확실성이 있는 한 그때 살 걸 저는 그 모먼트라고 봅니다. 이 기회가 길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무리해서 사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생활비도 남기시고 여윳돈도 있으셔야죠. 너무 또 이제 그 탐욕이 지나치면 또 감당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그냥 되는 만큼 사시는 게 전 좋다고 봐요. 그냥 적금 붙는다. 합의가 안 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 합의가 언젠가 될 텐데 뭐 말어라고 합의, 뭐 미란 보고서 다 적혀 있잖아요. 이 핵심은 뭐다? 약달러예요. 달러를 약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중국도 빚이 너무 많은데 그 빚이 다 달러예요. 미국도 달러를 약하게 만들어야 이게 이제 금리도 낮추고 무역 적자도 좀 해소하고 뭐 제조업도 살리고 마가 아시지 않습니까? 약달러로 돌아설 거고요. 금리가 예전처럼 뭐 초저금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금리. 예전보다 한 3%대, 한 3.5% 뭐 이제 중간이 되지 않을까. 중금리. 관세도 지금보다는 낮춰야겠죠. 관세를 중국 입장에서는 낮추는 대신에 위안화 절상이 될 확률이 높아요. 위안화 절상은 달러의 약화랑 사실 동의합니다. 이게 85년도에 일본과 맺었던 플라자 합의의 핵심이에요. 약달러, 강엔화. 그 다음에 물가도요. 뭐 지금 대비하면 조금 더 누그러들겠죠. 특히 이제 뭐 오일 프라이스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연준에서도 금리 내리잖아요.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리 내리면서 돈을 찍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게 결론이에요. 그 중간에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자존심 내세우고 지금은 그럴 단계죠.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이제 최종 결과라고 봅니다. 오랜만에 달러 인덱스 차트 가져왔거든요. 2016년 말 트럼프 첫 당선됐을 때 달러 인덱스가 치솟습니다. 작년 말에도 트럼프 두 번째 당선됐을 때도 달러 인덱스가 뭐 이 정도면 뭐 거의 똑같다고 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2017년 트럼프 1기죠. 그 바로 첫 해에 달러 인덱스가 1년 내내 떨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불장 기억하십니까? 지금 2025년 이제 1분기 지났죠. 다음 해는 약달러가 되지 않을 것이냐.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실은 계속 드렸죠. 달러가 약해질 것이다. 금리 인하할 것이고 돈을 더 찍어낼 것이고 은행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을 확 풀어버릴 것이다. 당연히 주식과 코인의 긍정적이겠죠. 근데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그 반대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디스코 팡팡이고 그 가는 과정에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업스 앤 다운스라고 봐요.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100 밑으로 떨어졌어요. 99.6을 찍었더라고요. 2017년 달러 인덱스 이렇게 하락했었죠. 지금 1분기 이제 지났죠. 이제 뭐 4월 뭐 이제 중순으로 치닫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생각보다는 지금 많이 떨어진 겁니다. 거의 한 110을 찍었다가 10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저는 올해 달러 인덱스 더 떨어질 것으로 당연히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페이크를 주면서 이런 식으로 떨어질 겁니다. 트럼프도 우리가 지금 다 주목하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게리 갠슬러만 봤잖아요. 세력들이 뒤에 있다니까요. 이 친구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약달러를 어떻게든 만들 겁니다. 글로벌 유동성 차트도 제가 한번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글로벌 M2죠. 2달에서 3달 정도 선행. 이제 빨간색이 비트코인 가격인데 작년 말 유동성이 하락을 했었는데 비트코인이 뭐 트럼프 효과였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오히려 올랐어요. 유동성 떨어지면 비트도 떨어졌어야 했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따로 놀았지만 결국 빨간색이 떨어졌잖아요. 지금도 뭐 아직은 예전 올타임 하이 대비해서는 많이 밑에 있습니다. 근데 유동성 글로벌 M2는 이미 올랐어요. 이게 이제 중앙은행에서 계획을 국채 뭐 이런 찍어내는 계획을 발표하잖아요. 2달에서 3달의 선행 지표인 유동성 이미 증가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언제까지 빌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결국에는 오를 것이다. 일직선이 아닙니다. 페이크 줄 거예요. 뭐 4월 달에 그 이제 뭐 세금을 거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중간중간 뭐 관세도 그렇게 고비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면 많이 올라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제 책들 뭐 제가 최근에 보고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 뭐 The Art of the Deal이라고 거래의 기술, 협상의 기술인데 이거 보니까 이제 한국어 버전이 얼마 전에 나온 것 같아요. 뭐 워낙 뭐 트럼프 영향권 안에 전 세계가 있다 보니까 거래의 기술, 트럼프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저는 이거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화폐전쟁이라고 있습니다. 뭐 예전부터 이게 발간이 됐던 책인데 숭홍빙 뭐 화폐전쟁 1편부터 4편까지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두껍고 어려워요. 근데 굳이 이제 한 권을 보신다면 저는 4권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넛지라고도 하는 그 이제 책을 오래전에 나왔죠. 이게 뭐 파이널 에디션이라고 있더라고요. 이 책도 이게 사실 투자가요. 이제 사람의 그 심리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람의 심리를 파헤치는데 저는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서 뭐 이 책도 나쁘지 않겠다. 다음에도 좋은 책을 찾게 되면 또 공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두 좋은 주말 되십시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